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, 관광법규를 강의하게 된 심연보라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관광 종사원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. 대표적으로 관광 통역 안내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안내사, 호텔 경영사, 그 다음에 호텔 관리사, 호텔 서비스사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제가 강의하게 되는 과목은 관광법규라고 합니다. 자, 지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관광법규에 대한 내용, 어떤 것이 있는지, 그 다음에 출제 경영은 어떻게 되는지,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관광법규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들 관광통역 안내사 기준으로 하면 2교시의 첫 번째에 보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관광통역 안내사의 경우에 총 4과목을 시험을 보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관광국사, 관광자원해설, 관광법규, 관광학개론 이렇게 4개를 보게 되십니다. 자, 그 중에 관광법규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중에 이제 관광법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광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 건데요. 자, 일단 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좀 낯설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약속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사회에는 규범이라는 게 존재하고요. 자, 이 규범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. 습관도 하나의 규범이 될 수도 있고요. 자, 그 중에 법으로서 이렇게 문서화 시켜놓은, 특히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으로서 문서화 시켜놓은 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은 법은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쓰는 언어가 다르면 안 되겠죠. 자,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. 그중에 용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다른 말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.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쓰는 말과 법률 용어가 좀 다른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렇게 수업을 집중하시고 들으시면 이 법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숙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관광법규 법이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. 저희가 배우게 될 법은 총 그 4개의 챕터를 배우시게 됩니다. 관광기본법,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, 관광진흥에 관한 그 기금법, 그 다음에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총 4개를 배우시게 될 텐데 그 중에 관광기본법, 다음 시간에 강의하게 될, 첫 시간에 강의하게 될 관광기본법은 총 1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16개 많지는 않고요. 그 중에 또 15조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총 15개의 법률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. 자, 법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출제 경향을 말씀해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4개의 챕터 중에 기본법, 그 다음에 그 기본법은 한 4%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총 25문제 중에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관광진흥법이 양도 많고 출제 그 퍼센테이지도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출제 퍼센트 한 70%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셔도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 자,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 그래서 한 13% 정도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한 13% 정도가 출제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우리 시험 자체가 40점 이상만 맞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40점 이상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만 열심히 하셔도 뭐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과목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,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요. 자, 법이라는 거 제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.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약속이고 그 규범의 하나고 문서화 시켜놓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3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거나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낯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. 그 다음에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는 처음엔 먼저 좀 멀리 떨어져서 법이라는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처음에 그냥 첫 번째 강의는 흘려 들으셔도 뭐 상관없고 두 번째,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번 정도, 자, 강의를 3번 들으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3회 정도는 한 번 수업을 듣고 2회 정도 여러분들이
뭐 복습을 하신다든지 또는 강의만 3번 듣는다든지 해서 3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뭐 이렇게 여러분 숙지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시험 출제 경향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. 자, 처음에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게 도전을 하지만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나머지 어떤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운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시험 5개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시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 나온 문제들이 다시 출제된 경향이 상당히 높고요. 그 다음에 또 나와야 될 부분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 부분은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안 나와서가 아니라 자, 그 내용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이익보다 차라리 다른 데를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2023년도 기출문제 중에 제가 그 전에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기준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는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보다는 다른 걸 하나 더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자,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문제가 2023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재밌게도 그 당시에는 출제 좀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는 답이 없었어요.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맞는 이렇게 뭐 1번을 쓰든 뭐 3번을 쓰든 4번을 쓰든 답을 어떤 걸 쓰든 모든 그 정답지가 이렇게 그 맞는 문항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운이었을 수도 있고요. 자, 어찌됐건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회독 정도 하시는 걸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관광기본법부터 본 강의가 시작될 텐데 관광기본법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제가 법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자, 그 법체계에 대해서 관광기본법이라든지 우리가 배우게 될 관광진흥법, 자,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든지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